먼저 목마름을 소멸하는 모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1. 잠깐 없앰. 2. 오랫동안 없앰. 3. 싹 끊어 없앰입니다. 목마름이 일어났을 때 알아차림으로 잠깐 없애는 것을 잠깐 없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알아차림의 힘이 강하여 목마름이 일어날 때마다 억누르거나 목마름으로 하는 마음씀과 말과 행동은 잘못된 업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는 안 좋다고 이치로 생각한다면 꽤 오랫동안 없앰이 됩니다. 그리고 알아차림의 힘도 강하고 지혜가 작용하여 목마름의 흠을 낱낱이 꿰뚫어 알고 어떤 협박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목마름에 붙잡히지 않는다면 싹끈에 없앤 것이 됩니다. 그렇다면 이 목마름이나 물듦은 바깥에서 누가 가져다 준 것일까요? 조물주나 신, 사주나 운명, 귀신이나 마법사가 넣어준 것일까요? 아닙니다. 살아오는 동안 제 몸, 입, 마음이 어떤 짓을 저질렀을 때 자신이 마음으로, 입으로, 몸으로 지은 업을 바탕으로 생겨난 것입니다. 스스로 원인이 되어 스스로 업을 짓고 스스로 과보까지 받는 것인데 그 모양이 마치 돌고 도는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헐떡이며 뜀받질을 하는 게 주인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중세시대의 노예와 같습니다. 숨은 가래? 네, 숨은 가래를 다른 말로 잠자는 목마름이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. 네. 진짜 제일 없애야 될 게 그리고 제일 모르겠는 것이 이 잠자는 가래예요. 그렇죠. 네, 잠자는 목마름이거든요. 그 대상을 안 보고 또는 그런 상황을 안 만나면 안 나오니까 몰라요. 그래서 평온하다고 생각해요. 잊었다고 생각해요. 다 내려놓았다고 착각해요. 그런데 사실은 어디 저 깊숙한 어디에 들어가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. 마치 뱀이 겨울잠 자는 것처럼 땅이 녹고 이제 만물이 솟아나고 막 날씨가 뜨거워져서 아우 안 되겠다, 나가야 되겠다, 이 상황 조건이 환경 조건이 돼서 이제 뱀이 나오잖아요. 그런 것처럼 상황 조건, 이 환경 대상을 만나지 않으면 이 잠자는 목마름은 절대 잘 안 나타나요.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착각해요. 아, 나 다 잊었어. 그런데 누가 그 기억을 건드려 주거나 그와 비슷한 상황을 만났다거나,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전에 어렸을 때 아주 어린 나이에 뭐 대여섯 살쯤 돼서 어린 나이에 되게 공포스럽거나 무서웠던 적이 있어. 근데 크면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. 그래서 자기가 그런 적이 있었는지조차도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아주 우연한 때에 정말 나이가 엄청 많이 들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졌을 때 갑자기 그와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더 커져서 공포와 두려움, 불안 이런 것들이 더 커진 상태로 나한테 달려드는 거예요. 그러면 엄청 힘들어해요. 그리고 내가 왜 이러지? 근데 가만히 이제 그 심리 상태, 어떤 심리를 좀 아시는 분이 이제 이분을 그러니까 뭐 물질로는 우리 몸에 가서 어디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를 찍고 막 다 해도 검사를 해도 안 나와, 이 사람이 왜 힘들어하는지. 근데 이제 심리 작용에 대해서 아는 그 의사가 진찰을 해보면 아주 어렸을 때 이게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건데 그동안에는 만날 일이 없었던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억눌려 있기도 했었고. 그 강제로 그 방어 기제라고 그래서 본인이
그런 상황을 피하고 계속 살았던 것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자기도 자기 자신의 마음작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잊었고, 심지어는 착각하는 거예요. 난 그런 일이 없었어 라고 조차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사실은 원인 없는 과보 결과는 없다고 그랬잖아요. 늘 얘기할 때. 나는 또 잊었을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왜 그 옛말에 무심코 던진 돌에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었다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 맞은 개구리는 만약에 다리를 다쳤거나 이러면 이 돌 던진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돌 던진 사람은 기억을 못해. 그래서 자기가 던졌다라는 사실조차도 몰라. 근데 던진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. 그쵸. 이런 것들조차. 그래서 그냥 개구리만 보면 또 던지고 싶은 거예요. 만약에 그 개구리가 죽거나 만약에 개구리 같은 대상, 사람이 크게 다쳐서 막 병원에 실려가고 이러면 놀래서 자기 이건 해면 안 될 짓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림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 그냥 무심코 던졌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무섭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는 당한 대상뿐만이 아니라 내가 한 어떠한 행위조차도 숨은 가래, 잠자는 목마름으로 이렇게 어느 구석에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거를 다 안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낱낱이 남김없이 다 소멸을 해야지만 비로소 온전한 자유, 온전한 행복, 온전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거를 이제 불교 말로는 니빠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죽어야지 그거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. 왜냐면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뭔 짓을 했는지 나도 모르는 게 많거든요. 맞아요. 그게 잘못된 짓인 줄조차도 모르고 살았던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요즘 드라마들 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. 학폭. 그 이른바 뭐 좀 잘 나가는 집 애들. 그러니까 장난감처럼 자기 동료 친구, 자기 반 아이들을 학생들을 장난감처럼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. 그냥 장난으로만 한 거야 그냥. 근데 장난이 더 글로리가 그런 내용 아닌가요? 네,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. 네,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진짜로 자긴 장난이야, 흉내냈을 뿐이야. 어떤 텔레비에 나온 거를 가지고 또는 막 상대방이 막 쫄아 있는 모습이 재밌는 거야 그냥.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 어리석은 마음에 어린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. 거기에 탐진, 욕심과 욕망과 썩냄까지 같이 곁들여지면 어마어마한 짓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장난으로 무심코 한번 해봤는데 상대방이 의외로 막 쫄고 나만 보면 겁내하고 이러니까 그게 더 막 우쭐 재밌는 거죠. 그래서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.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제 그런 사회에 나와서는 그런 대상도 없고 자기는 또 잊어버렸어. 졸업하고 나서 그 친구 그 대상이 안 보이니까 잊어버린 거죠. 근데 당한 사람은 어때요? 가슴에 하늘을 남아. 네, 이게 엄청난 상처로 간직이 되니까 그 대상을 향해서 증오와 그러니까 사무친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. 그것도 집착된 상태인 거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복수를 한다거나 또는 그 똑같은 대상은 아니지만 만약에 직장 생활 하는데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직장 동료가 있었어. 그러면 묻지마 이제 어떤 폭행, 묻지마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보다 센 사람한테 당한 거를 자기보다 약한 동물이나 이런 사람 이런 데다 풀을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 마음 작용이라는 것은 본인만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나한테 일어나는 목마름 또는 움직이는 목마름 또는 이렇게 잠자는 목마름이 없는지 제가 매달 그 보름
그 몸에 마음 곳간 살피세요. 살피는 날 해서 마음 곳간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사실 이와 같은 것도 살피라는 말이 들어있어요. 네. 그 일어나는 목마름은 우리 지금 담마벗들은 아마 금방 알아차림 하실 거예요. 일어나는 목마름, 뭐 더 나아가서 움직이는 목마름 정도는 이제는 뭐 가볍게 제압하실 거예요. 욱하고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림하거나 에이 하고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손이 올라갔다가도 아 내가 지금 성냄에 끌려갔구나 이렇게 알아차림 금방 되실 거예요. 근데 일반 분들은 이조차도 안 되고 있죠. 네. 그러니까 공부를 그나마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아차림을 하는데 이런 마음 작용의 이치를 모르는 분들은 아, 저게 저렇게 화낼 일이야? 이제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. 야, 뭘 그런 걸 갖고 화를 내? 이제 이런 대상들을 자주 만나실 거예요. 근데 그분들은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탐진치의 꼭두각시가 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. 그래서 그냥 휘둘려지는 거예요. 그냥 욱하고 화를 내고 자주 만날 거예요. 내 가족 가운데서. 그러니까 내 남편, 내 아내, 내 자식, 내 형제, 내 부모, 내 동료, 내 친구, 뭐 내 선배, 후배, 뭐 하다못해 은사, 뭐 이런 수많은 대상들한테서도 아마 자주 만날 거예요.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? 이게 화낼 일이야?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. 근데 그분들은 감정에 그냥 이렇게 쉽게 끌려가는 욕망의 삶에서 그냥 그걸 당연하게 이렇게 욕망의 삶, 이 까마따나는 갖고 싶다, 뭐 하고 싶다, 뭐 갖고 싶다, 먹고 싶다, 사고 싶다, 뭐 한다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. 여기서 하고 싶다는 뭐예요? 화내고 싶다라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가요. 네. 아, 내 승질대로도 내가 못해? 막 이런 마음. 아니 나 그럼 어디다가 풀으라고. 그러니까 화를 내야지만 푼다고 생각하는 거죠. 근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야 그게 화낼 일이야? 아이 화내봤자 나만 손해지. 이제 이런 정도의 생각까지는 드는 거예요. 이게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변에는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요?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? 안 하는 사람들. 네. 한 나도 그냥 어떤 때는 예, 훅딱 후딱 이렇게 끌려가는데 안 한 분들은 더 많을 거라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아 그래 아이고 저 끌려가는 마음 저 지금 끌려간 줄도 모르고 저 지 뜻대로 안 된다고 저 승질내고 있고 스트레스 받고 있고 아이고 얼마나 쟤는 더 힘들까 저 얼마나 퍽퍽할까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그 마음도 우리는 같이 일어나야 돼요. 그게 바로 연민심이거든요. 공부 이 마음 작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 분들이 쓰는 그 휘둘려 가지고 꼭두각시 지금 짓을 하고 있는 상태. 이거를 보면 같이 욱해서 아니 왜 버럭하는 거야? 왜 화를 내? 그걸 그게 지금 화낼 일이야? 하고 이렇게 맞대응할 게 아니라 아이고 저 지금 자기가 탐진치에 끌려간 줄도 모르고 저 스트레스 받고 저 욱하고 저 화내고 짜증내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이렇게 연민심을 낼 수 있을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. 네. 같이 우욱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는 그런 일이 없는지 나는 지금 그런 잠자는 목마름들이 없는지 자꾸 이렇게 제일 확인하기 좋은 거는 드라마 같은 걸 볼 때 또는 영화 같은 걸 볼 때 볼 수도 있어요.
그걸 내 일이라고 제가 나한테 일어나는 일은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각하고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는 제가 내 일처럼 보라고 그랬잖아요. 네. 그 상태에서 보면은 어떻게 정말 저 진짜 막 저 한 대 쥐어 받고 싶다. 막 저 정말 저 엄청 못됐다 막 이런 대상들 그런 역을 맡은 그런 역할들 대상들 나오잖아요. 또는 막 엄청 좋아하는 야 진짜 멋있고 막 이렇다 이런 대상들 이게 바로 내 안에 그런 대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그 목마른 잠자는 목마름이라든가 일어나지 않은 아직 그런 목마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.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지 이런 거를 살필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앉아서 아이고 멋있다 아이고 못됐다 이러고만 볼 게 아니라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드라마 한 편을 보더라도 내가 지극히 막 그 감정이입이 돼서 힘들어하거나 막 좋아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대입을 해서 보면은 내 잠자는 목마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네, 그렇게 대상 삼아 보세요 한번.